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좀 보다가 갑자기 출출해져서 배달앱을 켰다고 상상해 볼까요? 오늘은 뭐 먹지? 분명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들어왔는데 정작 음식 사진보다 별점이나 리뷰 개수에 먼저 눈이 가신 적 다들 있으신가요? 맛있어 보여서 눌렀다가도 리뷰가 적거나 별점이 낮으면 여기 좀 불안한데? 하고 뒤로 가기를 누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하길래 사장님이 올린 먹음직스러운 사진보다 얼굴도 모르는 남들이 쓴 리뷰를 더 믿고 확인하게 되는 건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리뷰부터 확인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악착같이 리뷰 이벤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선 아니, 땅 파서 장사하나? 왜 이렇게까지 퍼주지?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들에게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 본능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리뷰에 이끌리는 심리학적 이유와 사장님들이 적자일지언정 서비스를 공짜로 뿌려서라도 리뷰를 얻어내야만 하는 진짜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우선 사장님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내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메뉴보다 리뷰를 먼저 볼까요? 단순히 맛있는 걸 찾기 위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맛없는 걸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심리학의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회피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이 증명한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만원짜리 지폐를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기분이 째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 지갑에 있던 5만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짜증과 속쓰림은 어떨까요? 연구 결과 인간은 똑같은 5만 원이라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을 무려 2.5배나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원리가 배달앱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치킨값 한 마리에 3만 원 시대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때 소비자의 내 속에는 비상벨이 울립니다. 만약 내 피 같은 3만 원을 썼는데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 돈을 날리고 기분까지 망치는 실패의 고통이 훨씬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전장치를 찾습니다. 지뢰를 밟지 않기 위한 탐지기, 그게 바로 리뷰입니다.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고객이 우리 가게 문 앞까지 왔는데 혹시 맛없으면 어쩌지? 라는 공포심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들어오세요, 맛있어요 라고 100번 소리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먼저 다녀간 손님들이 남긴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서비스를 줘서라도 리뷰를 쌓아 올리는 건, 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만족했어요, 당신의 3만원은 안전합니다 라고 증명하는 일종의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리뷰가 단순히 실패 방지용만은 아닙니다. 여기엔 더 강력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하면 나도 따라하는 심리, 전문용어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악대차가 요란하게 음악을 울리며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우르르 그 뒤를 따라갔던 현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유행 편승 효과 또는 군중 심리라고도 합니다. 이 심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소름 돋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진행한 군중 실험입니다. 실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번화가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두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게 시켰습니다. 지나가던 뉴욕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은 뭐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하며 지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를 세 사람으로 늘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명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며 손가락질을 하자 무려 지나가던 행인의 80% 이상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다 같이 하늘을 올려다본 겁니다. 심지어 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하늘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단지 남들이 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행동이 결정된 겁니다. 배달앱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목숨 걸고 리뷰 개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리뷰 수는 곧 줄서기입니다. 리뷰가 0개이거나 5개뿐인 가게는 뉴욕 거리에서 혼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클릭조차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서비스를 뿌리고 이벤트를 열어서 리뷰 100개, 1000개를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턴 소비자들이 반응합니다. 여기가 뭔데 리뷰가 이렇게 많지? 사람들이 몰려있네? 여기 찐 맛집인가? 하고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건넨 그 서비스 음료와 치즈볼은 단순한 공짜 선물이 아닙니다.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며 지나가는 여러분을 멈춰 세우기 위해 초반의 군중을 만들어내는 불쏘시개였던 것입니다.
이 불쏘시개가 없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세상에 활활 타오를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소비자가 왜 리뷰를 보는지 그리고 사장님이 왜 리뷰 숫자에 집착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은 그 귀한 리뷰를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내야 할까요? 강제로 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심리학의 결정타가 바로 그 유명한 설득의 심리학에 나오는 호혜의 법칙입니다. 쉽게 말해 가능정이 있어야 오는정이 있다. 혹은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넬 대학교의 데니스 리건 교수가 진행한 전설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상황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참가자가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진짜 실험 참가자이고 한 명은 연기자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연기자가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손에 콜라 2병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 건넵니다. 제 거 사면서 하나 더 샀어요. 드셔보시겠어요? 당시 물가 기준 단돈 100원짜리 콜라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실험이 다 끝나고 연기자가 진짜 참가자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제가 자선행사 티켓을 파는데 한 장에 500원인데 좀 사주시겠나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콜라를 얻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콜라를 받은 그룹이 무려 2배에서 5배나 많은 티켓을 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티켓 값으로 지불한 돈은 자신이 마신 콜라 값의 5배가 넘었습니다. 왜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인간은 누구에게 아주 작은 호의라도 받으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바로 부채, 빚진 마음입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하려는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배달봉투 구석에 슬쩍 넣어준 서비스 튀김, 캔 음료수, 그리고 그 위에 붙어있는 리뷰는 사랑입니다. 라는 예쁜 스티커. 이게 사실은 데니스 리건 교수의 100원짜리 콜라입니다. 단순히 재고가 남아서 혹은 사장님이 기분 좋아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당신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손님도 만족하셨다면 리뷰라는 티켓으로 저에게 화답해주세요. 라는 아주 정중하고도 거절하기 힘든 심리학적 초대장입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먹고 나서 귀찮은데 하면서도 결국 별점 5점을 누르고 사진을 찍게 되는 건 바로 이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하는 우리의 착한 본능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장님들이 우리를 심리학적으로 조종하려고 드는 것 같아서 불쾌하신가요? 아니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안쓰러우신가요? 저는 여기서 맛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한 모든 심리학 기술들, 손실회피, 밴드웨건, 호혜의 법칙, 이 모든 것은 강력하지만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식 또는 제품이 진짜로 맛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이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제품을 훌륭한 마케팅으로 포장하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더 빨리 사라진다. 생각해보세요. 서비스 잔뜩 받아서 기대하고 먹었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빚진 마음이 아니라 배신감입니다. 그때부터는 밴드웨건 효과고 뭐고 없습니다. 훨씬 더 혹독한 일점 폭격과 악플이 쏟아질 것입니다. 서비스로 사람을 모으는 게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장님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뷰 이벤트는 죽은 가게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아닙니다. 잘 만든 음식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돕는 확성기일 뿐입니다. 본질이 0이면 거기에 마케팅으로 100을 곱해도 결과는 여전히 0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든 음식의 본질이 1이라면 이 심리학 기술들은 그것을 10, 100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여러분을 위한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똑똑하신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애던 그랜트 교수의 책 기브 앤 테이크의 결론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받으려고만 하는 테이커, 받은 만큼만 주는 매처,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푸는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기버였습니다. 많은 분이 장사판에서 퍼주면 호구된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보는 사람 매처나 욕심쟁이 테이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해도 진심으로 베푸는 기버에게 감동했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돕는 팬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재료비, 수수료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서비스 하나 나가는 것도 손이 떨리실 겁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거 주면 리뷰 써주겠지 라는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팍팍한 하루 끝에 내 음식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그 기버의 진심을 담아보세요. 그 진심이 닿으면 고객은 빚진 마음 때문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리뷰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리뷰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사장님을 응원하는 펠레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펠레터들이 모여 결국 사장님을 성공의 꼭대기로 올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비자라면 혹시 오늘 시킨 음식이 정말 맛있었나요? 사장님의 작은 서비스와 쪽지에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그렇다면 귀찮더라도 짧은 리뷰 하나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리뷰 한 줄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사장님에게는 내일을 버틸 생존의 동력이 되고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는 실패를 막아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좋은 가게가 오래오래 살아남게 만드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투표라고 생각해주세요. 제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건강한 시장이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매출 스위치의 디렉터 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